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사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마침내 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파면하고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안 되다가 마침내 파면하고 만났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하나 내야 됩니다. 신라면 네. 대신에 파면. 파면. 네, 어떤 작가님께서는 파면 해가지고 어. 그 위에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공개도 하시고 실제로 붙여가지고 촛불 시민분들 나눠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전에 저희들은 제가 하는 단체에서는 날리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네, 실제 컵라면을 그때 한 100개인가 했는데 시민분들이 굉장히 그 뜨거운 호응을 얻었었죠. 야, 근데 뭐 파면 이뤘다고 해도 이제 벌써 뭐, 아득하네요. 옛날 이제, 얘기 같네 벌써. 이제 첫 단추를 깼다 그럴까요? 내란 진압을 위한. 네네 이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예. 1차 내란을 저지한 거는 12월 3일 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감동적이에요. 개헌군들과 맨몸으로 맞서는 그 장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 지금도 뭐 동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나올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데 네네. 그 어떤 국민항쟁으로 1차 계엄 시도, 내란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파면은 어떻게 보면 2차 내란 진압이다. 1차가 이제 끝났고 네네. 2차가 이제 겨우. 그러면 겨우.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지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고비를 넘은 건 확실하죠. 네. 중대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비를 넘었다. 왜냐하면 이게 1차 계엄을 저지시킨 뒤에 형세를 보면 네네. 팽팽한 대치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어느 쪽도 결정적 승리를 못하고 있었던.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윤석열의 계엄은 저지했지만 내란 진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내란 세력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또 내란 세력도 결정적으로 다시 정세를 역전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팽팽한 대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에서 윤석열 파면이 되면서 기울기 시작했다. 승부의 추가. 네. 국민들 쪽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 인상 깊었던 것이 1차 진압은 굉장히 속전속결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그날 밤에 그냥 그렇죠. 탱크 앞에 국민들이 몸을 그냥 들이대고 네. 총구 앞에 몸을 들이대면서 막아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정말 겨우 팽팽한 것들이 지금 123일 만에 123일. 예. 123일 만에 막아낸 거거든요. 네. 사실 뭐 3월 한 달은 정말 화병 걸려서 다 그냥 돌아가실 지경이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사실은 1차 저지는 네네. 법과 제도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네네. 국민들이 실력으로 저지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이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면 빨리 되네요. 빨리 됐죠. 기득권에 맡기면 오래 걸려요. 사법제도에 맡기면 오래 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선생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죠. 그래서 앞으로 네네. 내란 진압이 쉽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제도에 자꾸 맡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네. 내란 진압이 수월치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현재 저쪽 내란 세력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윤석열만 날라갔지. 아하. 근데 윤석열이 파면된 거는 뭐 별 문제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도 아니었으니까. 네, 김건희가 파면돼야지 네. 구속되거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대통령 구실을 못하던 인간인데 아하.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윤석열만 잘렸을 뿐 여전히 자기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득권 세력이고 지배 세력이죠. 따라서 야 우리 이제 다 망했어 끝났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불리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격렬한 저항을 할 건 분명해요. 네. 그게 지금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한덕수 행동이라든가. 그래서 네, 한덕수.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즉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밀어붙여야 되는 싸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촛불 집회 해가지고 이제 파면까지 이뤘으니까 이제 좀 이제 일상도 있고 좀 쉬면 되겠네. 그러려고 했죠. 그러려고.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우원식이 못 쉬게 했고요. 첫째. 일요일 날 발표했잖아요. 저는 그 댓글들 중에서 네. 가장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일요일 늦잠까지만이냐? 네, 그렇죠. 일요일 늦잠까지만 지금 허용하고 이제 다시 또 나오라는 얘기냐? 그렇죠. 그 개헌. 왜 일요일 날그 특별 담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 의도를 갖고 하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랬다면 차라리 뭐 그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 네. 인터뷰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의견 개진 정도를 할 수도 있었던 건데요. 네네. 특별 담화, 의견 개진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특별 담화의 형식을 빌려서 맞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야 뭔가 또 일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집중해서 들어보니 개헌일을 하자 갑자기.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런 네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또 덕수아범이 또 사고치고 네.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물러서서 네. 이 기존 법제도 질서에 맡겨놓으면 이거 하세월 또 걸리겠네. 또 내란 진압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 그렇죠. 그것만이 사실은 한국의 정치를 민주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네요, 선생님. 헌재 탄핵도요. 제가 볼 때 국민항쟁 없었으면 4월 4일 안 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네. 해설을 했죠. 더 넘어갑니다 뒤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국민들의 아주 뭐 격렬한 항쟁, 분노가 그렇습니다. 폭발하고 엄청났죠.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야당에서 전원 탄핵, 전원 탄핵하게 돼. 헌법 재판까지 그냥 헌법 재판소 재판관도 그냥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안 되겠다. 네네. 어차피 윤석열은 살릴 수는 없는데 그럼 지금 하자 그냥. 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하나 된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네. 네. 아니 그런 일을 하라고 사실은 정치인들을 뽑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라고 재판관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권을 감시하라고 검찰을 만들고 세금 다 줘가면서 우리가 그렇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거 한장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정권이에요. 지금도 내란 정권인 거죠. 내란 대행이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다가 네네. 잘렸잖아요. 맞아요. 파면됐죠.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각은 다 그만둬야죠. 전원 사퇴해야죠. 책임을 응당한 지고. 일이죠. 응당한 일. 당연한 거죠. 네. 뭐 총사퇴해야죠.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그 내란 수계를 떠받들고 옹호하면서 폭동까지 네, 옹호했던 국힘당. 네. 당연히 당 해산하고 의원직 다 내려놔야 돼요. 예. 해체돼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바라야 되니까 우리가 뭐 국무위원 전원 사퇴 정도 생각한 거죠. 국힘당은 너무 이제 맛이 가서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는 이제 쥐약 먹은 것들이잖아요. 쥐약 먹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쥐약 먹은 것들이라고. 쥐약 먹은 놈들. 자, 그런데 국무위원들 뻔뻔하게도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한덕수 한 말이 뭐예요?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 진짜 뻔뻔한 거죠. 그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내란 내각, 내란 정권을 그대로 두고 내란을 진압하겠다? 이건 거의 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어렵죠. 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죠.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1월부터 주장하신 거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그 12.3 개헌 터지자마자부터 주장한 거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권력 자체를 바꿔야 된다. 국회로 가져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한덕수한테 열받는 거는 아니 한덕수 너를 누가 뽑았냐 도대체. 네, 윤석열이 뽑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데 제가. 아니죠. 네가 어떻게 선출한 권력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냐. 그렇죠. 야, 갑자기 여기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인데 사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뽑기 때문에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6명 임명하는 구조예요. 그러네요.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은 예.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근데 한덕수는 뽑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한덕수 뽑았어요? 네. 한덕수는 정말 뽑아버리고 싶어요. 선출 권력이 아니죠. 네. 그야말로 대행이죠, 대행. 그러네요. 따라서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덕수는 하라는 건 안 하고 네. 안 하는 짓은 하는 참 대단한 예. 신기를 보입니다. 그때 한번 얘가 이제 그 총리 그때도 권한 대행할 때 예. 12월 말인가 저희들이 열받아가지고 덕수 집 앞에 한번 갔어요. 그 덕수궁인가? 네, 아무튼 거기 앞에 가가지고 당장 나오라고 네. 그랬었는데 한번 또 가야 되나 지금 이게 네 정말 열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말씀은 내란 진압의 과정 여기에서 국민들의 이 행동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또 앞으로도 원만하게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과정이 될 것이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잠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뭐 얘기가 나와버리는데요. 8호 대선이란 말입니다. 네. 이 2달도 안 남았어요, 선생님. 그렇죠. 2달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있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좀 기다려야죠. 네. 두 달 뒤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데. 덕수가 말이죠. 덕수가 뭐가 급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합니까? 와, 왜 이렇게 급한 거죠? 자, 일단 네.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예. 지금 윤석열을 파면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재를 좀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전까지 단 하나도 탄핵을 인용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 검사, 뭐 문제 있는 사람들, 이진숙 뭐 이런 애들 다 내란 해도 대행들 다 면죄부를 줬죠. 다 기각했죠. 살려줬죠. 다 살려줬어요. 예. 그래 유일하게 윤석열만 파면한 거예요. 예. 국민들 무서워서.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도 구성이 어떻게 보면 저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는 구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고요. 네. 마지막까지도. 근데 이제 윤석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살려줄 수는 없었던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헌재에게 뭘 얘기하면 네. 과연 그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이 구조를 또 바꾼다는 거냐? 더 나쁘게, 네. 더 안 좋게. 네. 그러면 뻔하죠. 아예 윤석열을 안 치겠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자리에. 의회로가 지금 내란 진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계속 왜냐하면 행정부나 이런 데는 다 내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 결국 내란 정권에 대항해서 내란 진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밖에 없어요. 국힘당을 뺀 네. 의회. 근데 의회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탄핵이에요. 네. 근데 탄핵을 하면 뭐 합니까? 헌재가 다 그걸 막아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헌재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완전히 기능 정지시켜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 이 짓을 지금까지 이것도 해왔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이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헌재 구성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최악이 되는 거죠. 다 이제 앞으로 헌재로 가져가야 예. 될 텐데 네네. 문제가 안 풀리면 다 저쪽 뜻에 맞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특히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국힘당 해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 해산 심판 어디서 다룹니까? 헌재죠. 헌재에서 다루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 해산도 막겠다 이거죠. 예,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해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면은 내란 정당이니까. 내란 정당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한 네. 사전 정기 작업을 지금 이제 덕수가 이제 한 거죠.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무리해서 이제 지금 한 건데 성공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굉장히 무리한 거죠, 선생님. 네, 네.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이완규입니까? 네. 그놈은 뭐 아예 그 내란 뭐라 그럽니까? 동조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내란 공범. 그 4명 같이 모였다는데. 네. 야, 그거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뭐 마음 같아서야 김건희 임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뭐 김건희는 재판관에 자격이 안 되니까 못한 거고. 아니 왜 김건희 그 저 학력 위조 하면 되잖아요. 로스쿨 위조. 로스쿨 했다고 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었겠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정도면. 그러고 싶었던 게 저들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네. 자, 이 정도까지 무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저들 입장에서 안 죽고 도대체 왜 안 죽는 거냐. 또 윤석열은 혹시 모르니까 살았으면 했는데 안 죽었고 네. 이 상황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의 극우 세력의 전략은 이재명 대표를 날린 다음에 판을
새로 짜는 예. 그런 전략을 네. 취해왔는데 이게 물 건너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거의 뭐 확실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면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어허. 그럼 그우 세력은 이제 전략을 뭘로 세울 것인가? 네. 이재명 대표 무력화로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야. 거죠. 헌재 구성을 통해서 가로막고 어허. 그다음에 이재명을 반대하는 대연합 반 이재명 연합을 만들어서 걸음걸음 방해하고 또 이재명 주변에 껌딱지나 수박을 잔뜩 붙여서 네네. 운신의 폭을 좁히고 어허.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발목에 족쇄 채우기가 다 이번에 이제 극우 세력이 해야 될 전략적 목표 아니냐. 이번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의 이 무리스러운 임명도 네. 거기에 있다고 봐야 큰 되겠네요. 흐름 속에서 나왔다. 그런 흐름 속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해 협박, 실제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릴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고 1년 전에 그렇죠. 지금도 안심할 수가 없고 예. 뭐 미국도 뭐 총알이 날아다니고 네. 저희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네요. 막 헌재에 계속 걔들이 막 보내고 네, 그렇죠. 준동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그냥 네. 그 대통령을 되더라도 그러니까 되더라도 완전히 힘 다 빼서 아무것도 못하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네, 이거를 이제 지금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이나 다들 이거는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건 막을 수밖에 없죠. 네네, 강하게 좀 이걸 해서. 이거 막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네네. 계속 얘기하지만 전원 탄핵 시도해야 됩니다. 네. 내란 진압 안 할 겁니까? 네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파면을 선생님 이제 이뤘는데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네. 한 나라에서 두 번이나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네. 독재자를 끝장냈다. 이건 정말 전 인류사에 없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해야 될 위대한 어떤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이제 한국 사회에 증명한 거예요. 네네. 앞으로 너희가 설사 우리를 잠깐 동안 속여서 이상한 놈을 대통령으로 네.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걔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반드시 끌어내린다. 우리 힘으로. 오래 못한다. 임기 못 채운다.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이로써 국힘당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심각한 어떤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외부에서 대권 주자를 수혈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일단. 이번에 그 얘기가 안 나오죠. 네. 왜 안 나옵니까? 두 번이나 수혈했다가 다 탄핵당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예를 들어 외부 인사 누구 박근혜도 수혈한 겁니까? 수혈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박근혜는 극우 세력이 관리하던 인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관리하던 인형. 근데 인형 잘 이렇게 포장해서 수혈한 그렇죠. 거잖아요. 위험에 빠지자. 껍데기 벗겨보면 최순실 들어있고. 그렇죠. 러시아 인형 같이. 네네. 자, 근데 어쨌든 탄핵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잘 포장해서 갖고 와서 수혈했는데 탄핵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수혈하면 국민들이 이번이 또 뭐냐? 또 뭐 데려온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 수혈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 의심을 더 받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수혈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엔 내부 주자만 18명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8이에요? 예. 숫자가 또 하필이면 그렇게 됩니까? 18잠룡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일각에서는 잠룡이냐 잡놈이냐. 잡놈이냐 뭐 하여튼 뭐 이제 18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왜 내부에서 이제 외부 수혈이 없으니까 고만고만 내가 제일이지 그럼 나도 나가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고. 다 각자 나가서 탈당해서 창당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판을 뒤엎는 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이 이번에 내란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아마 대선 붙으면 내란 정당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집권할 수도 없고, 뭐 운 좋게 집권해봤자 또 1, 2년 지나면 또 잘릴 거.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힘당은 점점 어려워진다. 극우 세력은 미래가 없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파면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네.
저들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준 거네요. 심각한 트라우마죠. 심각한 트라우마를. 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더 큰 트라우마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군대를 동원했는데 안 되더라. 이번에. 네, 이번에. 그게 참 그 말씀이 컸죠. 치명적이죠. 다 해봐도 안 되네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차저차 하면은 박정희 그렇죠. 군대를 동원해 쓸어버렸는데 네. 이제는 동원해도 안 되네. 전두환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걔네가. 군대를 동원해서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엄청난 근데 거 같습니다. 배운다고 될 건 아니고요. 네네. 국민들이 그동안 네. 싸우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경험치가 쌓인 것, 내공이 강화된 것, 네. 또 쉽게 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 등등이 영향을 미쳐서 군인들이 오자마자 나가서 몸으로 막은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도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내란범으로 바로 처벌당한다는 옛날에는 나중에 처벌당한 거예요. 예. 다 지나서 예. 전두환이 이런 애들은 그렇죠. 일단 성공해서 어허. 나름대로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국민들 죽이다가 한참 지나서 처벌당한 겁니다. 네. 그것도 제대로 된 처벌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군대를 동원했는데 바로 실패했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와. 이게 사건이라는 거죠. 저쪽한테는. 그럼 앞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없으면 뭘로 하겠어요. 그러네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죠. 사실 이제 그동안 윤석열이 칼로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네. 이재명 뭐 검찰 조국 독재. 윤미향 뭐 다 쓸고 국민들 다 털고 통장 털고 그래 안 되니까 이제 군인까지 동원했는데 그렇죠. 칼도 안 되고 총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검찰 독재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거 아니에요? 예. 총선에서 참패하고. 네. 그러자 이제 결국 윤석열도 군대를 동원한 건데 결국은 안 먹힌 거죠. 네. 동원하자마자 제압당하고 내란범으로 몰리고 파면당하고. 네. 이러면 앞으로 저쪽에서 최후의 어떤 무기가 없네. 무기? 절대 무기가 없어요. 믿는 구석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국민들한테 좀 호소를 해서 당선되는 거 외엔 방법이 없게 됐기 때문에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무기가 없다. 저는 이제 정말 우리 국민분들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뭐 핸즈오프 너 손 떼라 뭐 이런 이제 시위를 네. 뭐 50만 네. 뭐 하여튼 제가 본 걸로는 미국 역사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네.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있었던 그 대학생들 투쟁 그것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예전에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운동은 사실 굉장히 소수였어요. 보면은. 그렇죠. 많지 네, 않았죠. 근데 이번엔 굉장히 컸는데 네.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헌법재판소 좀 빌려줘라. 네. 저 트럼프 탄핵시키고 돌려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농담삼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자기들도 좀 부러운 거죠 한국이. 네. 근데 착각하는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건 착각인데. 착각이죠. 네. 국민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국민들이 사실상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예. 제일 많이 올린 글이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했어요. 군인들이 동원됐을 때 네. 맨몸으로 나가서 할 사람 없다 우리 여기에는. 군인 앞에 들어가서. 네. 그렇다면 미국도 과제는 그런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비상계엄을 때렸는데 네. 군이 동원됐을 때도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되면 우리를 쫓아오는 거죠. 네. 근데 아마 미국은 그러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아니 제 그 영화를 봤단 말입니다. 그 11워. 네. 결국 군인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너 저쪽에 누구야? 있죠. 그 아메리칸 어느 쪽인데? 어느 쪽 아메리칸? 그 바로바로 쏴버려 그냥. 사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역 시위 예. 이것은 대중의 트럼프에 대한 분노, 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라든가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좀 극우적인 정책들에 네네. 반대하기 위한 시위의 측면도 있고요. 네오콘의 총반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좀 공감이 되는 것이요. 많은 구호들 중에서 트럼프의 친러시아 정책을 비판하는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아니 러시아랑 잘 살아야 예.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돈 갖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거는 약간 좀 뭔가 네오콘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좀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오콘을 그냥 살벌하게 조졌다. 뭐 이제 속된 말로 뭐 USAID, NED 날리고 네. VOA 날리고. 선생님 지금 우리 구구들 난리 났답니다. 예. 그 저 구구 추적단들이 막 추적을 해보니까 예. 좀 돈줄이 떨어져서 그런지 예, 돈이 말랐어요. 시청자들이 뚝뚝 떨어지고 네네. 이 돈을 뿌려야 되는데 예, USAID에서 주는 자금 만만치 않았을 거고요. 구구 유튜버들 많이 갔다. 예, 그다음에 NED 쪽 자금은 박상학 같은 삐라 네. 뿌리는 쪽이 들어왔었죠. 그거 이제 다 끊어버렸어요. 네네네. 다 날라갔습니다. VOA도 날라갔죠. 그 이념적 지주였던 미국의 소리. 예,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네. VOA를 지령도 그걸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예. 자, 그런 거 다 날리고 CIA 전 직원 날리고 네오콘을 그냥 아작을 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 무서운 정도의 속도로. 네. 그러니까 네오콘들이 얼떨떨한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빨리 과감하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벙쪄 있다가 예.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네오콘들이 트럼프한테 그것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번 시기가.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미국은 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내전이 본격화된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런 조정을 받아놨다고는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오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색깔혁명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CIA가 그런 색깔혁명 일으켰던 그거를 자기네 나라에서 한번 이제 해보는 마지막으로 거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봐야 됩니다. 그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한국 국민들을 따라 배우려면은 네, 네오콘과 손잡을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민심에 그렇죠. 네, 손을 잡아야 될 텐데요. 네, 이 파면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파면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큰 손의 음모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미국은 윤석열 파면을 바랬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윤석열을 복귀해서 시켜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윤석열만큼 위험천만한 인물이 없죠. 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은 바이든한테 충성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런 건 확실해요. 그 뭐랄까요, 응징이랄까. 너 바이든 개였지. 네. 나는 딴 개 쓸 거야. 바이든 개는 안 써. 네. 이런 게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결국 날릴 거라고 보는데요. 예. 트럼프가. 그 이 윤석열을 복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조셉 윤의 그 대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목적은 둘 다 날리는 거예요. 이재명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자. 네, 다 날리는 거지. 네. 윤석열을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이재명이 살아나면 네. 윤석열도 좀 살려줘야 뭔가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살아나고 윤석열은 파면되면 이게 굉장히 꼬이는 거 아닙니까 스텝이. 꼬이죠. 지금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살리기도 애매한. 살리기는 애매했고. 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시간 끌라 그랬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네,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차피 죽이기로 됐던 거. 네네. 그냥 죽인 거예요. 윤석열을. 예. 그럼 이제 미국도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네네. 하나는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대표 무력화하는 걸로. 힘을 못 쓰게 만들자. 그 선생님 그 누굽니까 그 필립 골드버그 대사 하다가 이제 나간 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놈이 그 전 세계에 그렇게 아주 공작 정치. 공작의 달인이라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도 뭐 인터뷰 같은 대담을 했던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미국이랑 가깝게 지내야 되고 미국만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딱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길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어라. 네. 그런 거죠. 네, 용인할 수는 있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협박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네. 이거 막을 수 없다면 길들이자. 예. 또는 무력화시키자. 힘을 좀 빼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내란 세력은 살려야 된다. 예. 왜 살려야 되냐면 미국이 80년 넘게 공을 들여서 키운 한국의 개들이 미국의 개들이 지금 내란 세력이잖아요. 예. 이 개들을 얼마나 말 잘 듣는데 네. 얘들을 왜 다 버려요? 살려놔야지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쪽 내란 세력 국힘당 계열은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 할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도 영원히 충성을 바쳐요. 또 바이든 만세 부르다 또 트럼프 만세 부르잖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뭐 네.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미국을 떠받든단 말이죠. 아깝죠. 요걸 다 버리는 거는. 네. 그리고 그 세력이 다 죽으면 이재명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수박만으로는 견제가 안 됩니다. 네. 지금 견제 안 된다는 거 드러났죠. 아하. 어림도 없다는 거. 따라서 내란 세력과 수박이 강력하게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야만 겨우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네. 따라서 내란 세력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미국은 한덕수 지지 또 최상목 지지 네네. 그러면서 계속 내란 세력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지. 계속 살려준 거죠. 네, 내란 세력이 그것 때문에 사실 123일 된 거죠, 솔직히. 네, 내란 세력이 살아야 네. 이재명 대표도 길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대선판에서 네네.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미국 말을 잘 듣는 또 우리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 예. 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 사람을 택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낙연이가 네. 저쪽 대권 주자로 섰다. 미국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이낙연은 예. 기본적으로. 사실 뭐 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예. 이 말에 크게 충격받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굉장히 충격받으실 거예요. 뭐라고 국힘당 후보로 이낙연이 된다고? 예. 충격받으실 거예요 지금 많이. 황우여가 이번에 선대 선거관리위원장 맡았나요? 네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범국민 후보를 내겠다 합니다. 네. 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 국힘당 어차피 망했어요. 이 내란당 국힘당만으로 선거를 치른다? 네네. 택도 없죠. 아하. 그래서 이 국힘당을 좀 환골탈퇴시키는 척하면서 음. 외연을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뭐 이준석 이걸로도 확장 부족. 그러면 민주당 계열까지도 네. 필요하다면 네.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소위 그걸 범국민 후보로 포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범내란 후보죠. 범내란 후보. 네. 근데 포장은 범국민 후보로 하겠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힘당 주자가 아니라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주자로 세웠다. 예. 김두관 같은 사람 잘 영입해서. 네네. 그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새 판짜기. 흔들 수도 있다. 네. 그것까지 염두를 두고 작전을 추진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움직임이 부산한 거고, 네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덕수가 네. 또 이제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제 뭐 대선으로 얘기가 넘어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이 개헌 논란이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제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의 한 흐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헌 갑자기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게 네. 그러면서 이제 개헌에 찬성하냐 마냐 이렇게 확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호헌 세력이냐 뭐 헌법을 이제 계속 수호하는 거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그냥 아니 헌법 개헌할 수 있다 이건 다 이제 맞는 건데 다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없죠.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란을 정식하자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그 완전히 수구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수 대연합을 새로 만들려고 할 텐데 네. 그 매개물은 개헌이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 그러셨습니까? 네, 개헌을 매개로 보수 대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심리학자가 아니라 무당. 그래서 그 당시에 개헌 얘기를 꺼냈던 사람들의 몇 명을 보면 그 보수 대연합에 참여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도가 보였던 건데요. 아하. 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큰손이 네. 한국에서 국힘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네네. 한동훈 세력, 그다음에 뭐 이준석, 그다음에 수박, 이낙연 뭐 이런 거 다 끌어모았어요. 뭐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사람 다 끌어모았어요. 안철수 뭐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뭘로 끌고 묶을 수가 있을까요? 개헌이에요. 네. 개헌을 가지고 묶는 거예요. 개헌에 동의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은 당연히 개헌은 하되 다음 정권의 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쪽은 개헌 대 반개헌으로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야 보수 대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음 이번에 조기 대선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내란 진압 혹은 종식과 심판, 내란 세력 심판, 내란 세력 심판과 예. 사회 대개혁입니다. 사회 대개혁. 이게 이번 대선의 성격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란은 그때까지도 진압이 안 될 거니까. 안 되죠, 당연히. 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차기 정권 들어서서야 내란 종식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은 정권을 내란 세력이 잡고 있어서 대선 전까지도 진압 안 돼요. 내란 세력과 전쟁을 벌이면서 예. 치러야 되는 게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의 성격은 그렇게 명확하게 내란 심판 내지는 내란 청산,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두고 국민 대 내란 세력이 벌이는 대결전이거든요. 대선이. 네,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네. 자, 이런 흐름으로 대선이 진행되면 저쪽은 못 이겨요. 예.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 못 이깁니다, 절대. 그래서 요거를 성격을 바꾸려는 거예요, 대선의 네. 성격을. 내란 대 반내란, 내란 진압 대 내란이 아니라 호혼 대 개헌. 네. 이 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음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던진 게 이제 개헌론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우원식 의장이 그런 의도에 따라서 특명을 받고 던졌다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요. 예. 만약에 그런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 하면 네.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좀 안 되는. 저는 그 우원식 의장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좀 눈여겨본 기사는요. 우원식 의장이 중국 하얼빈을 갔다 왔었어요.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지도부를 막 만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뤘어요. 근데 그거를 외신들은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신들에서 우원식의 리더십 이걸 자꾸 다루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바람 넣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마치 그 김재규가 마지막에 총을 쏠 때 김재규 뒤에서 계속 바람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CIA가.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재규가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연락 온 거 없냐고 계속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의도를 갖고 같이 움직였다면 정말 진짜 문제고. 그야말로 정말 역적이죠. 네. 네. 그러지 않고 실수한 거라도. 네, 그래도 역적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저는 그 댓글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게 발표하고 나서 바로 개헌수계냐, 개헌령이냐. 네. 이번에 이게 누구를 위한 그 제안이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는 게 박수 치면서 환영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아요. 제일 덕본 게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은 지금 국민들 앞에 석고대자하고 자진해산해야 될 상황이에요. 윤석열 탈당시키고 네, 원래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리고 당내 내부 혼란과 분열이 극심해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죽어가는 국힘당에게 내려준 생명의 동아줄, 구원의 밧줄이라 그럴까요? 생명수를 준 건가요? 생명수를 준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을 열어주리라. 그런 면에서 역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국힘당은 신났죠. 잘 됐다. 지금 우리는 반성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개헌을 할 때야.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올라탔고, 그다음에 일제히 환영한 사람들 보면은 다 반이재명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제안이었는지는 저도 그거 보고 드러나죠. 국힘도 국힘인데 일제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조중동까지. 와, 이거는 짜고 치는 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거는. 너무 빤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반색하고 그래. 너무 반색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놀란 게 마치 총 들어오고 장갑차 들어오는데 맨몸으로 막는 국민분들처럼 개헌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 개헌수겠냐 개헌령이냐 막 국민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그 진보당 사회민주당에서도 환영 성명 냈다가 댓글들이 그냥 아주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진보당이랑 사회민주당은 물러섰습니다. 진보당하고 사회민주당은 제가 볼 때 덜 달았어요. 덜 달아? 이 정치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직 몰라. 잘 몰라. 좀 순진하다 그럴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계산을 못 하고 그냥 원칙적으로 동의한 거잖아요. 개헌 옛날부터 주장해 왔으니까. 근데 음모에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이쿠야 뜨거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철회 성명을 내기도 하는. 그러니까 철회 성명을 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국민들인 그렇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난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정청래 의원도 보니까 어디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거 이제 파면 전국에서 받은 메시지보다 개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대로 둘 거냐고 이런 항의 문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경솔했죠. 심사숙고하고 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본 다음에 그 입장을 내는 게 맞았고. 이제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 네네네. 그 다음에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파면됐으니까 이제 뭐 사회 대개혁으로 가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못 갑니다. 쉽게. 네. 내란 세력이 일치단결해서 난리를 칠 거예요. 지금 한덕수가 하는 행동부터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제안을 던지면 이게 무슨 의도일까?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아까도 그 앞 방송에서 이제 신탁 반탁 당시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얘기가 이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친탁이냐 반탁이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아니 내란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뭔가 나라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애국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면피를 주는. 그리고 내란 진압 청산 전에 개헌 논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결정적인 이유가. 자,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절도 금지법을 만든다고 쳐요. 그 논의할 때 도둑놈을 참가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과 국힘당은 헌법 파괴 세력이에요. 헌법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파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요? 이 헌법 개정을 하는 사람은요, 헌법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헌법을 부정했던 세력이 왜 참가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은 원래 자격조차 되지 않아요. 근데 개헌 논의를 지금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얘네들이 절도범들이 절도방지법 개정에 참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개헌 논의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큰 손에 뭔가 흐름 속에 있는 거라면 의도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 다 날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이재명 다 날리자. 안 되네. 아이고 한국은 왜 이게 안 먹히냐? 그래 그럼 파면 될 것 같아. 그럼 파면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러면은 일요일 날 특별 담화로 남들 다 쉴 때 그때 그래도 이제 완전히 딱 뒤집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또 막혔어 이것도. 그러니까 의도대로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한독수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고 이런 게 또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선생님? 계속 나온다고 봐야죠. 대선 때까지. 네네. 내란 세력의 애국자가 되는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이번에 그 사고 쳤을 때 사람들 반응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윤석열이 계엄 때렸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반응이. 미쳤나 봐 쟤.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이번에 한덕수가 했을 때 국민들 반응이 뭐예요? 덕수도 미쳤어. 미쳤나 쟤? 이런 생각. 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그렇죠. 마은영 임명을 끝까지 안 하시든가 지조 있게. 왜 갑자기 임명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덩달아 2명을 자기가 임명했다. 내란범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2명을 임명하기 위해서 마은영을 끼워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짓을 뻔한 짓을 이놈이 해? 이거 미쳤구나 얘.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근데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고 얘들은 끝까지 이 짓을 할 겁니다. 끝까지 한다. 네, 대선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있는 한 공정한 대선 관리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다고. 아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그 민주 진보 진영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은 다 진압이 된 거고 파면됐으니까 이제 대선 때는 좀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진보 후보들도 나오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제는 막 긁어 부스럼하면서 막 나서 가지고 막 야 한덕수 탄핵 같은 거 좀 너무 무리스럽고 야 살살 어차피 우리가 될 건데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자체가 일단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이거 두 개가 다. 자기들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되지. 세상은 왜 바꿔? 안 바꿔도 돼. 진보 정당들이랄지 뭐 저 다른 야당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안 되더라도 내 내 당 후보는 내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큰 피해 없다. 그러니까 국민 중심이 아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123일인가요? 123일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하나 파면시키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개헌까지 때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까 일단 윤석열부터 끌어내리자라는 거였지.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내란 세력 진압이 뭐가 됐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이는 대통령 자리에서만 내려왔을 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네. 구속됐다가 안 나와요. 구속됐다 풀려 나왔고요. 관저에서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자, 어제는 산책까지 하더라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란 진압이 뭐가 됐어요? 윤석열 끌어내린 건 내란 아니어도 끌어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내란 문제는 진상도 규명이 안 됐고 제대로 예. 처벌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 계속 한국 사회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란 진압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선 때까지 내내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대선 끝나고 그다음에 내란은 완전히 진압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뭐가 끝났어요?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윤석열은 어차피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예요. 네. 김건희 감옥에 넣어야 그나마 뭔가 되는 거지. 윤석열은 뭐 어차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언제 대통령이었던 적이 있냐? 술 어딨어? 술이나 줘. 김치찌개는 내가 끓일게. 네, 그렇죠. 윤석열은 뭐 사실 정치적 타격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장제원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저희를 지난번 싸대기 할 때쯤이었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만약에 파면된다면 저놈이 그 자기가 죄수복 입은 모습 이건 정말 끔찍할 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걔는 먹이 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촛불 시민분들한테 그 한 말씀 드려봤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윤석열은 그런 용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저는 뭐 먹이가 있는 한 안 죽는다. 먹이가 있는 먹이 공급을 끊기 전에는 안 죽는다 생각. 먹이가 있는 한.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서 좀 이제 민주당 분들은 강력하게 개혁을 계속 내란 진압을 추진해야 된다. 그럼요. 한덕수도 날리고. 네, 지금 분위기 잡아서 압도해야 됩니다.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3월 말에 계획했던 내각 총사퇴 이거를 국무위원 총 탄핵. 총탄핵. 이걸 해야 된다. 네, 왜 윤석열 파면 됐으니까 더더욱 명분이 있잖아요. 예.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이제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 이게 지난 대선들을 보면은 사실 박근혜를 물리쳤을 때도 탄핵했을 때도 그때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였는데 실제로 안철수랑 홍준표랑 합치면은 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만약에 윤석열과 이제 그 안철수는 합쳤고 만약에 이재명, 심상정이 합쳤다면 이겼죠. 진보당까지 합쳤다면 그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박근혜를 날린 전국에서도 사실은 안전하게 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는 탄핵 이후니까 네네. 저번 박근혜보다 더 강력한 국민항쟁이 폭발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또 안철수가 단일화 전문가 아닙니까? 단일화 스페셜리스트예요. 철수 전문가. 철수 전문가. 나왔다 해서 철수하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제 안철수가 또 어디로 철수하냐. 네, 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관건적이죠, 그게. 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어떤 의외의 수를 던지느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김문수라든가 네. 뻔히 알고 있었던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외의 인물을 영입해서 의외의 인물을 영입은 아니더라도 네. 그걸 이제 범국민 후보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교란시킨다든가. 네. 이낙연보다 참신한. 네, 이낙연은 좀 너무 그렇죠. 네. 조금 더 참신한. 뭐 김두관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깜짝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이 사람 뽑아도 뭐 민주당 쪽이야. 우리 내란 세력은 아니야. 이런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는 등등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후보 등록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 순간에도 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한덕수의 이 내란 내각이 네. 예, 충실히 뒷받침하기 네.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을 못 쓰도록 요소에서 알을 다 박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2개월 안에 중요한 자리에 또 임명권을 막 행사할 수도 있어요. 예. 더 당선돼도 포위당하도록. 자, 이런 작전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내란 진압을 위한 그 싸움을 네.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밀어붙여야 될 때다. 예.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일 때 다음 대선이 내란 진압을 위한 대선이 되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이기는 것도 가능하다. 아하. 예, 그래서 후보 단일화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 단일화는 네네. 일단 내란 세력을 다 총 단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내란 세력이래. 큰일 날 뻔했네. 내란 진압 진압 세력을. 세력, 내란 진압. 내란 네. 심판 세력.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 네.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을 총단결시켜야 됩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야당이 원탁회의로 이미 연대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비상행동이 있습니다. 네. 1,700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 예. 촛불행동도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하나의 내란을 반대하는 내란 진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범국민운동본부. 범국민운동본부, 네. 내란 진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같은 좋네요. 가칭이죠. 이런 거 네네네.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예. 뭐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당 후보니까요. 당 후보니까 각 당이 또 결정하면 돼요.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 내고 진보당도 내요. 네네. 한 5명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바로 단일화 시작해야 됩니다. 네. 바로 단일화 들어가서 한 명으로 뽑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국민운동본부의 아하. 대선 주자, 즉 범국민 후보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저쪽도 그렇게 나올 텐데요. 좀 그렇게 기획을 하는 거죠, 쟤네들. 네. 그거 아니고서는 자기들이 살 길이 방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쪽이 진짜 범국민 후보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쪽이죠. 네. 그래서 범국민 후보 대 네. 범내란 후보. 아, 이거 뭐 전선이 명확하네요.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대선에서 질 수가 없어요. 범국민 후보와 범내란 후보. 아, 딱 좋아요,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가정이지만 네. 범국민 후보가 돼야 뭘 이겨낼 수 있느냐? 네네. 민주당 내 수박들의 준동을 제압할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또 일부 뭐 세력들이 단독 출마해서 끝까지 심상정의 네네, 길을 네. 가겠다는 것도 차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일거에 제압하고 전 국민을 하나로 뭉쳐서 내란 진압을 위한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네. 바로 이 구도다. 아하.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는 범국민 후보를 뽑아서 예. 내란 세력을 압도하는 힘의 역량을 확보하고 네네. 대선을 치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발목이 안 잡히죠. 안 그러면 발목 잡힙니다. 예. 어렵게 이기면. 아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압도적으로 내란 창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0.7% 이겼다 만약에 그럼 발목 딱 잡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혁을 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것이 지금 파면된 지가 아직 채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지금 아득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 개헌 논란이 얼마나 폐해를 끼쳤는가가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논란들이 막 벌어집니다. 네. 이게 뭐가 옳으냐 틀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보수는 하나로 단결시키고 그렇죠. 진보는 여러 개로 분열시켜 놓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큰손 입장에서. 당연하죠. 거기에 이 개헌 논란이 사실 일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우원식 의장이 지금 오늘은 뭐 처리하신 것 같던데 네. 뭐 이거는 큰 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내란 세력 대 국민 세력으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만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대선 새로 만들어질 정권은 사실상 내란 청산을 위한 정권 아닙니까? 그 정권 자체가 무기가 그렇죠. 내란을 청산과 청산시키고 사회 대기업을 사회를 위한 대기업하는 정권. 네, 그런 정권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우리 저 김건희 심리를 한번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는 지금 어떤 심리죠? 사실상 이 두 사람은 지금 네네. 정신적으로 이제 드디어 아, 무너져야 되는 시점에 오긴 왔어요. 아, 뭐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망상적 기대를 했다는 게 지금 여러 말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각될 걸 기대했다는 그러잖아요. 네, 기각되면은 네. 현충원 갔다가 네, 들어올 그렇죠. 거니까 저 다 도열해라.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 순간에 한남동 앞에 있었거든요. 그 저 결정하는 순간에. 근데 갑자기 저희 주변을 무장 경찰들이 다 둘러싸는 거예요. 갑자기 그 딱 그 이를 뭐라 그래요? 이거 이제 갑옷 같은 거 다 입은 갑자기 쏴더라고요. 사회자가 이제 항의를 했죠. 아니 그러면은 왜 저기 보수 쪽은 안 싸고 여기만 싸고 있는 거냐? 이거 그 예정에도 없는 건데 왜 이러는 거냐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각을 기대했다고. 기각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그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아우 시원하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붕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직까지 지탱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겐 덕수가 있잖아. 덕수가 있다. 상목이도 있네. 우정이도 있네. 네. 귀현이도. 이거가 지기현 시무정 다. 이게 이렇게 내란 세력들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예. 버티고 있으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기대서 준동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지금도 전화하고 있겠군요. 그럼 그럼요. 김건희가. 네, 덕수가 있으니까. 덕수궁에 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렇죠. 뭐 덕수랑 뭐 같이 이제 뭐 살 수도 있어요. 작전을 짤 수도 짜고 있고. 짤 수도 있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빨리 구속시켜야 되고요. 예. 구속시켜야 되고 내란 진압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내란 세력은 계속 준동을 할 거예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관저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박근혜도 네. 이틀 만에가 나왔다는데 네. 지금 이것들은 원래는 오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다가 갑자기 또 11일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국민들이 못 믿어요. 이 11일 날 나오려는 놈들이. 그것도 몰라요. 그죠? 11일이면 파면된 지 일주일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많은 그 저 시민분들이 지금 관저 앞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네, 당장 나와라. 방 빼. 그거 무단 점거 아닌가요? 무단 점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기현과 심우정의 네. 그 저 계산법대로 이 시간별로 점거. 따져가지고 이거 빨리 그 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손해배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게요. 그 지금 이제 무단 점거만이 아니고 사실 증거들에 대한 인멸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 이상한 게 있다는 소문이 막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골프장을 비롯해서 맞아요. 마사지실, 굿당 등등 굿당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여러 있대요. 가지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철거하는 것도 네네. 지금 열심히 할 거고 증거들도 없앨 거고. 그러니까요. 이 인간들이 사실 일찍 나오지 않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목리라고 봐요. 목리. 구질구질한 목리. 아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인집에서 맨날 이제 시끄럽게 술 처먹고 놀아가지고 네네. 주인집이 나가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못 살겠어. 너희들 동네에서 맨날 민원 들어오고 나가. 예. 나갈 때 있잖아요. 낙서 잔뜩 하고 아. 변기에다가 오음을 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가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네. 딱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둘이서. 근데 그걸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봐주면 안 되죠. 지들이 뭐라고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지금 네. 무단으로 국가 시설을 그렇죠.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가시설 점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네. 네, 빨리 끌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전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선생님, 이 관세 전쟁입니다. 네. 근데 이 전쟁이 미국 트럼프가 호기롭게 했는데 예. 이게 좀 유리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다 지금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 상품 불매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네. 심지어는 미국 자본가들 속에서도 반대가 있죠. 반대가 있고 지금 머스크랑 걔네 그 저 정부의 이름이 뭐더라?
나바로라고 하는 관세 책사가 있답니다. 트럼프에. 막 둘이 대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는 좀 반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중국에 엄청 많으니까. 테슬라 팔아야 되는데. 네. 아이폰이 다 중국산이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아이폰이 500만 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300만 원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지금 아이폰도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네, 네. 네. 이 전쟁을 음.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이걸 통해서 트럼프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만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아하. 적이 있어요, 적이. 시기한 네. 미국과 맞서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도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요즘같이 미국이 맛이 갔는데 말을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네. 오히려 자구책을 마련하고 저항을 하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한 이 행동은 어찌 보면 미국이 유일 패권국 지위를 가졌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짓이란 말이에요. 패권이 있을 때. 있을 때나 먹히는. 있을 때나 그때도 먹히는. 먹힐까 말까 한 그런 짓인데 지금은 유일 패권국도 아니란 말이죠. 네. 이제 거의 뭐 내리막길인데 네. 이게 먹히겠냐 이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먹히겠냐 이거죠. 당장 네. 중국도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했습니다. 네. 똑같이 했던데요. 히토류 수출도 제한 걸었습니다. 그게 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격이. 미국에 보내는 것도 제한을 걸 정도로 예. 막 보복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 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주로 테슬라, 네. 아이폰 같은 겁니다. 네. 고급 부가가치 네, 네. 상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대체 상품이 있어요. 네. 테슬라 안 되면 비아드 사면 돼요. 비아드 사고. 또 아이폰 안 되면 네. 중국 화웨이 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체 품목이 있어요. 또 중국이 그런 면에서 많이 또 기술이 올라섰죠. 올라섰어요. 옛날에 비해서. 예, 물론 조금 더 앞설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아쉽지 않습니다. 그걸로 아쉽지 바꾼다 않다. 그래도. 네. 근데 미국이 주로 수입하는 건 생필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슈퍼마켓 가면은 거의 뭐 한 60, 7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데. 네. 계란도 없지, 휴지도 없지, 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아이 그 계란 없어가지고 우리 계란 많이 가져갔대요. 네,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에 지금 계란이 올라간대요. 계란값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생필품이란 말이죠. 여기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이. 예, 물론 이제 트럼프는 이 관세를 통해서 좀 출혈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협상들을 맺겠다 각국과 네. 뭐 이런 목적이 있겠는데 예. 뭐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 시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분노. 그게 일단 기본에 깔려 일단 있겠죠. 기본에 깔려 있을 네, 겁니다. 기본은. 대중들이. 네. 그 지금 트럼프가 이런 무리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네. 4월이나 뭐 5월 안에 부도가 날 위험이 국가 있다. 부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너무 급하니까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예. 사실상. 트럼프도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좀 볼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생각은 아예 없겠죠. 네, 불평등 문제 같은 거. 네, 그런 생각은 아예 없겠죠.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굽니까 뭐 주커버그나 네. 머스크나 돈이 얼마입니까 그놈들이. 그럼요. 아니 그 있는 놈들 거 좀 딱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로 기본소득 줘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해결되는데 그건 할 생각.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번 해야 되는데 트럼프 놈이. 그런 걸 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자본가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예, 어차피 기득권층.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이 미봉책으로 자꾸 뭘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관세 전쟁 같은 것 좀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게 문제는 관세 전쟁이라는 게 지금이 이제 몇 %냐가 날아다니지만 자칫하면 실제 포탄이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세 전쟁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자신의 내리막길을 인정할 수 없는 순간 그 순간이면 이제 힘을 과시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전쟁인데 지금 벌써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가시권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하고는 전쟁 못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길 수 없는 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은 더더욱 싫어해요. 네. 근데 이란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견적이 안 나온다. 그동안 상대했던 나라들하고 차원이 다르죠. 예. 미사일 강국 아닙니까 이란이. 그래서 예멘 그 후티군 거기에도 지금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란하고 붙었다? 아하.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이 그걸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란까지 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그렇고 지금 또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도 네. 이번에 이제 콜비가 트럼프 정권에서 직책을 맡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놈이 늘 하는 얘기가 주한미군을 이제는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고 중국을 전쟁할 때 써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아니 골 때리는 것도 그런 주한미군을 또 돈을 더 내라고 어제 덕수한테 네. 28분 동안 통화하면서 네. 네. 덕수가 왜 이렇게 깝치겠어요? 그 통화에서 덕수는 이 통화를 갑자기 어저께 네. 아침에 네. 덕수가 갑자기 트럼프한테 했는데 받았겠어요? 네. 미리 다 예전부터 예정돼 있던 거죠. 네. 날짜 잡아서. 그럼 덕수는 미국과의 통화가 잡혔다. 미국이 나를 지지한다. 힘나는데. 목이 또 뻣뻣해졌군요. 네, 뭐 해볼까요? 이번에. 그래 마은혁하고 이 두 명 임명해야 되겠어. 자, 이게 다 사실은 미국이 헛바람 넣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덕수가 그 지지가 없으면 누구 눈치 볼까요?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 눈치도 조금 볼 수 있고 민주당 눈치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덕수는 뭐 한없이 흥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덕수를 2달 동안 엄청 베껴 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네, 왜냐하면 덕수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형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항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형님. 전혀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껏 뜯어가세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거의. 그런 걸 봐도 진짜 이거 탄핵이 시급한데요, 선생님. 시급해요. 덕수가 2달 사이에 뭘 팔아먹을지 몰라요. 시급하네요. 네, 방위비 분담금 뭐 협정을 속전속결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니머신인데 한국은. 그럼요.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머니머신. 미국 입장에서는 덕수 있을 때 막 베껴먹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중국이랑 이런 데는 지금 관세 해가지고 싸움이라도 하지 우리는 마음껏 벗겨가세요. 네.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관세 마음껏 가져가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서민들이 다 죽어나간다는 거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오늘 싸대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마음이 답답하셔가지고 다시 촛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럼 토요일 날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